미중정화, 6등, 네, 인중병화, 7등, 네, 술중정화. 요는 진짜 스님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 풀이까지 가면은 대단한 거라니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활동이 미미한 모양이고, 이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부적 실속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뱀사자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면은 해가 오면 남편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충을 하니까. 그런데 안 드러나면 또 이런 해가 와도 희생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그 이점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나는 뽕실하게 조용하게 살겠다 하면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남편이 드러나면 또 드러난 대로 또 사회적 활동력이 넓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천간에 있으면 이게 병남편이다. 병남편이다. 언제 남편에 대한 근심, 걱정, 고통이 따르겠어요, 이게. 예, 임이 왔을 때, 술이 왔을 때, 그죠?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은, 벌써 이런 풀이까지 내가 이해를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발전이거든요, 이게. 이게 책 한 수십 권 읽어도 잘 몰라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홍익서당 게시판에 적어 놓은 거 봤습니까? 연월이 어찌하였으니, 뭐, 어떻고 저떻고 풀이 쭉 해놓은 거. 못 봤어요? 게시판에. 박포 선생님 해가지고 뭐 질문해 놓은 거 있는데, 못 봤어요? 요즘은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 누군가 격국 용신으로 이게 용신인가요? 저게 용신인가요? 막 물어놨길래 나는 그래 안 본다. 이래 본다 이래갖고 연월이 공망고 원짐 샀으니 부모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풀이해놓은 게인가? 그래서 지장간에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보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까 우리 그거는 다 했는데, 6번, 무자법은 했는데, 그죠? 6번. 그죠? 무자법. 무자라는 게 아까 했던 내용이죠. 팔자에 식신이 없어도 관에 대한 조절력 부족,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뒷날에 하다 보면 그 팔자를 뽑아놓고 하다 보면 무자부터 먼저 또 찾아져요. 이래 보면 원래 웃을 때 빠진 이빨 사이가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팔자에 뭐가 빠졌나 딱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딱 그 기본적인 그 덕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7번 자 요서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연 잡아놓고 이것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이제 우선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취해온다. 그래서 앞에 재성이 있으면 그 재를 먼저 취해오고, 그죠? 그 재가 뒤에 있으면 결혼이 늦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팔자를 딱 봐가지고 경신일주다. 근데 다른데 재로 취해올 만한 게 없다 이러면 식신을 대용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식신이 이제 관을
그 재성과의 그 짝으로 연결해주는 어떤 교량 역할이기 때문에 팔자 내에 없으면 식신을 그걸로도 쓰는데, 요 중에 신중의 임수, 요것을 짝으로도 삼는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재성이 빨리 안 드러나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시기적으로 뭐 적당한 시기를 지나서 중년에 이제 30대를 지나서 그 짝을 삼는다. 이래 보시면 돼요.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20년씩 이렇게도 잡거든요. 어떤 운세적인 면에서 20년 이렇게도 잡는데, 옛날에는 보통 15년씩 잡아가지고 한 60세를 한 인생의 일기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요즘은 다 한 80은 산다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20년씩 이래 보는데, 요 정도는 보통 일찍까지 그 재성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30대 뭐 한 중반 초반 이래 넘어가면서 다 보면 되고, 연월에 있으면 당연히 20대 넘어가면서 벌써 그런 재성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일찍 죄를 취해온다. 시에 있으면 보통 한 40 넘겨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게. 그래서 좌표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 되죠. 아주 쉬운 게 뭐 경일주에 시간 요가 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딱 이러면 이 사람은 결혼을 일찍 한다, 늦게 한다. 바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걸 경용식으로 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진월에 뭐가 튀어나와갖고 저거 뭐 해가지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활동력이 그냥 그저 지지에 있으니까 그냥 사회적 활동력이 그냥 있는 모양이다. 이게 만약에 을이 이렇게 올라가고, 예, 여기가 뭐 사가 있다. 그러면은 천은 보통 유명, 그죠? 국가공직이나 뭐 유명 자타가 알아주는 곳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진이 있다. 그러면은 진 중에 을을 가지고, 이 여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자다. 뒷날에 만나는 여자는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는 내가 쓰다 보니까 진을 적어보세요. 순간적으로 토다이라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됐었는데, 안 그래도 이래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장관 가고 이때 장관 가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꼭 그런 여자와 짝이 된다. 이래 하면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 이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하고 팔자들 한번 풀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예외적인 것들은 있는데 가장 큰 툴이 이거기 때문에 이 툴 안에서 변형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 변형의 형태를 자기가 익히면 그때부터는 딱 보면 이제 딱 진짜 보여요. 이제 풀이가 돼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아까는 뭐가 어떻게 변환이 되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저절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툴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 툴을 해주는 거고, 요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팔자 풀이에 가장 중요한 해석의 수단으로서 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 이제 자주 하니까 이런 툴 없이 그냥 뚝 빠진 놈 보이고 격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이것도 연습 많이 하면 이제 이 단계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 눈에 이제 딱 그 형태가 익어버리니까. 그거 합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할 때 뭐냐면은 짐승들의 교배 시기를 다 정해줬거든요. 노른이는 봄철 몇 월에서 몇 월 사이, 니는 몇 월에서 몇 월 사이, 뭐 이렇게 다 정해줬다고 해요. 악어니는 언제부터 언제 사이, 오리니는 언제부터 하는데,
동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피곤한 거라.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와갖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기사들만 누구 꼴린 데려라. 이래가지고 사람만큼은 그게 기간이 없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결혼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정하는 법이 이제 운에서 올 때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좀 갈 수 있는 인자들을 아까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해석의 큰 틀을 정해놓고 제일 먼저 뭐냐면은 연애 운에서 오는 간이나 지에서 재성이 들어오거나 관이 들어올 때 우리 책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일지와 삼합할 때 삼합이나 육합을 할 때 이것도 있잖아요. 팔자에 좀 격이 좀 잘 짜여지고 이렇게 해야 하지. 이게 식상이 쫙 벌어지잖아. 아무 때나. 이래 하면 다 걸리거든요. 걸리는 대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게 오면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올 때, 여자 입장에서 관성이 올 때,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귀인이 올 때, 천을 귀인. 그래서 갑무경 같으면은 축과 미가 올 때, 그죠? 을 같으면 을과 기 같으면 신과 자년, 그죠? 그 다음에 병 같으면은 병정은 유와 해, 그죠? 유와 해. 그 다음에 병정 무기 경신, 신 같으면 인호, 개 같으면 사와 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때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꼭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이때 만들어지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권이 들어오던 이때 형성되는 일들 자체가 무조건 오래 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가고 오래 써먹을 일들, 오래 써먹을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운 올 때마다 다 되는 사람이 있고 운 와도 안 되는 사람은 아까 기본 그릇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제 강하게 이제 움직여질 것인가 나름대로 따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일진 좋은 날 뽑아달라 하면은 저런 인이 오는 날 일진이 기분 좋아. 네, 일진 뽑는 거 해드릴 겁니다. 택이라는 거 이런 거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명조가 좀 신약한데 신약해도 자기가 팍 밀어붙여 갖고 하는 게 뭐냐면은 록 뜰 때예요. 록 뜰 때 갑이 인이 뜰 때, 그 다음에 을이 묘고 뜰 때, 병이 사 뜰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록을 세울 때, 사람들은 록을 세울 때 허리를 보추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내 뜻을 이제 펼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갑, 을, 병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록 뜰 때 참 잘하고 그때 비술 하나 가르쳐 드렸죠. 자기가 사업적으로 잘 안 될 때는 자기의 편제에 요거는 그거 아니구나. 편제의 장생띠하고 상관이 없네. 까먹어보니까. 그러고 자기가 좀 명조가 신약하잖아요. 그러면 록띠를 얻으면 명이 길어진다고 봐요. 명이. 수명이 길어진다. 네, 옛날에 삑 해야 됩니다. 옛날에 사견 아가씨 식신 이꽃띠를 만났더만 돈 깨질 일이 와 그래 많은 거 계속 돈이 깨지는 거를 삑입니다. 보통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잡으면 되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아까 있잖아요. 그죠? 관이 떴는데도 이제 안 되는데 식상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관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자식 낳으려고
관과 조화를 맞추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의 그 택일의 요건은 그 아까 그 그릇 자체에서 사실은 더 찾기가 쉽고, 요런 데는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상황 설정 요런 것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요런 때 인간관계 잘 만들어져요. 어찌됐든 재성 관성 들어올 때. 그래서 예예 천을 귀인만, 예, 뭐 복성 귀인도 있고 뭐 문창 귀인도 있고, 예, 다른 다 필요 없고 막 예, 천을 귀인, 천을 귀인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결혼 태기를 한번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어렵진 않으니까 이 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데, 이혼하고 찾아오면 언제 몇 월 며칠 날 결혼했습니까? 안 묻잖아요. 그런데 태기는 억수로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의 일을 좀 자연스럽고 좀 무리수 없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날을 잡는 건데, 보통 보면은 남자 같으면은 남자에서 식신이나 재성이 뜨는 날 있잖아요. 식재가 뜨는 날. 자꾸 중복적으로 이제 여자 팔자에서 관인이 뜨는 날. 이게 왜 그런지는 알겠죠.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도. 그 다음에 이제 중복적으로 또 좋은 게 뭐냐, 천을 귀인이 뜨는 날. 이거는 안 끼는 데가 없다, 그지? 좋은 거에는. 요렇게 해놓고 희한하게 남자 팔자에 식이 뜨면서 여자 팔자에 인수가 뜬다든지, 그죠? 남자 팔자에 재성 뜨면서 여자 관이 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갖춰지는 날 하면 되고, 하도 이런 것도 좀 논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우리 빨간 그 책력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 또 무슨 날 해갖고 막 해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동토기리를 해갖고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 그것도 좋은 날이라고 안 걸리면 시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펼쳐놔놓고 그날도 걸리면서 요렇게 딱 걸리면 가장 이상적으로 욕 절대 안 들어먹는다. 그러니까 천일 긴든 날은 보통 만사의 일들이 큰 시비거리 없이 잘 이루어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해도 안 되면 천을 귀인이 뜨는 날 잡아주면은 가장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압니까? 이 날은 여자 집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장르가 같기 때문에 알고 있구나.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여자 집에서 잡는지 알고 있어요? 여자 계란이 소식이. 예, 그렇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여자 집에서 이제 잡는다. 그 뜻인데, 보통 이것도 이래 보면은 또 남자 집에서 잡으게 하고 막 와갖고 막 그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죠. 원래 그 양반집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성을 보내거든요. 예. 사성을 한 집에 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여러 집에다가 자식 사주를 쭉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 집에서 보고 괜찮다 싶으면 여자 사주를 다시 보내가지고 여자 사주를 보내고, 그 뒤에 허혼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날을 잡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옛날 거 이건 다 의미 없는데, 그지? 이제 요즘은 이제 문자로 전화로 한 통만 하면 되는데, 꼭 그것도 돈 몇십만 원씩 주가면서 이렇게 해갖고, 제 장가 갈 때 그 꿀씨가 없나? 이 서예를 하시는 이제 아는 형님이 있어요. 처가에서 이제 사성을 달라 해. 장가 뭐 벌써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사성 달라 하니까, 일단은 뭐 형식상 들고 가야죠. 그래, 형님 좀 적어 주십시오 했더만은, 아무도 그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도록 그분은 국글씨가 그래 요 위층에 그 바지에 딱 적어서 딱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딱 펼치더만, 좋네. 그래 장가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 그 팔자 내에, 인자 내에서 거의 다 시집 장가를 가는 그 유형이나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으니까
저 툴 안에 다 잡혀 있으니까는 뭐 어째서 갔을까 그 개인적으로 연구는 조금씩 한 번씩 그 해보시되 저 툴 안에서 해보시면 되고 왜 늦게 갔을까? 시에 있으니까 그죠? 일찍 갔으면 앞에 재성이나 식상이 뭔가를 빨리 그 재선을 땡겨오는 힘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좀 연구를 하시는 게 결국 이 공부 끝이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음양을 짰거나 자기의 그 뭐냐면 음양의 짝을 찾으면서 자신의 그릇을 찾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해서 이걸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 조금씩 더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예.